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렌 버핏 머니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헤그스트롬 지음, 오은미 옮김, 이상권 감수, 흐름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보이 길로 인도할 오렌 버핏의 80년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렌 버핏이 말한 머니 마인드에 대해 연구한 책으로 머니 마인드는 무엇인가? 머니 마인드는 어디서 온 것인가? 머니 마인드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배울 수 있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머니 마인드를 지닌 오렌 버핏의 삶과 투자 여정에서 찾아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오렌 버핏은 성공 투자에 필요한 것은 지능보다, 재능보다, 운보다 바로 머니 마인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니 마인드의 핵심 구성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로저 로엔스타인이 과거 버핏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언급했던 자기 신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자기 신뢰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원들에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높아진 자신감이 성공을 촉진하는, 그래서 다시 자기 신뢰가 더 강화되는 긍정적 상승 순환의 출발점이 된다.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기 신뢰는 머니 마인드의 주요한 핵심 구성 요소이다. 이 자기 신뢰가 만들어내는 정신적 힘에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비롯되기 때문이다. 자기 신뢰는 머니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내재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기 신뢰는 투자자들이 미스터 마켓과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스토아 학파적 마음가짐을 가지는 데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미스터 마켓을 바라보며 그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순간 당신의 투자는 무너진다. 이 말이 당신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렌 버핏도 실수를 저질렀고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시장이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머니 마인드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이해할 때 강화된다. 여기서 합리성이란 보다 넓은 지식 집합체인 공유된 경험을, 기업을 보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직접적인 사업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경험자의 통찰과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작동하는 투자 방식과 작동하지 않는 투자 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머니 마인드는 찰리 먼거가 세상 사는 지혜를 얻는 기술이라고 부르는 다른 영역들에 내재된 정신 모형을 연구함으로써 더욱 힘을 얻게 된다.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오판의 심리학을 익히는 것도 머니 마인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머니 마인드를 지닌 사람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변화의 도전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정신 모형 뒤에 숨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더 나은 투자자가 되게 하는 아이디어들을 찾아 탐구 영역을 넓힌다. 안주하는 대신 실용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불어 머니 마인드를 갖춘 사람은 변화의 도전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학적 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 기술이 아무리 최첨단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한마디로 머니마인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분석적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다. 투자 성공의 핵심은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가지는 것이다. 단순히 더 많은 수학적 정보를 끌어안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머니마인드를 지닌 사람은 기업 중심 투자자이다. 머니마인드를 얻기 위해 반드시 기업을 소유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을 소유한 것처럼 사고해야 한다. 당신이 보유한 주식을 단숨에 팔아버릴 수 있는 일시적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회사와의 장기적 동업자 관계를 통해 제공받는 이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기업 소유의 불가침 조항을 준수한다. 즉, 현금을 창출하지 않는 기업, 자본 지출 이상의 이익을 거두지 못하는 기업,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절대 소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예리한 통찰을 가지고 오랜 기간 주주 가치를 복리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실제 사업주들이 그러하듯 도시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 가장 유능한 경영진들이 운영하는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최고의 기업들만 보유하면 된다. 머니마인드를 갖춘다면 시장존에서 떠도는 우스운 소식들을 웃어넘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존에서 배웠던 교훈들을 실천해 갈 수 있다. 머니마인드는 매일매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투자가 옳았는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경제적 발전 상태를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시장의 소음을 인지하게 되면 가치 신호들에 더 집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 가치 신호들이 시장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기적 성과 지표들을 성공의 잣대로 삼지 않는다. 그보다는 투자 수익을 얻는 장기전을 편다. 또 본질적으로 머니마인드를 갖춘 이는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이다. 이들은 자산에 집중한다. 그리고 투기꾼들이 벌이고 있는 미인 대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머니마인드를 가진 이는 경쟁적이고 이기기를 열망하는 스포츠맨이다. 하지만 투자라는 모든 경기에서 이기는 것, 그 이상을 추구한다. 이들은 투자와 그 궁극적 경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첫째는 과정에 그 이후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를 하게 된다. 머니마인드는 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보는 차원을 넘어 기업이 어떻게 그러한 성과를 얻게 되었는가를 더 알고자 주식을 예술가처럼 이해하는 차원을 추구한다. 그리고 머니마인드는 교육을 다른 이들에게 투자에 대해 가르치고 이들이 다음번 스승이 되게끔 하는 신성한 노동이라고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머니마인드를 지닌 사람은 덕을 추구하는 마음을 지녔다. 머니마인드는 신중한 행동, 공정한 보상, 그리고 정신적 힘이라는 기본 덕목들에 의해 강화되며 이 덕목들로 인해 투자에 적합한 기질, 즉 머니마인드를 결정짓는 건전한 정신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에 대한 믿음, 미래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가진 채 머니마인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업자들과 주주들, 고객들을 돕고 헌신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철학적 뿌리가 되어준 아버지 하워드 호만 버핏.
오렌 버핏이 아버지와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워드 버핏은 어린 아들을 파이어볼이라고 불렀고 어린 시절 버핏은 언제나 아버지 곁에 머무르며 아버지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언젠가 그는 아버지가 구두 판매원이었다면 저 역시 지금 구두 판매원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오렌 버핏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스승이자 자신에게 책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고 고백했다. 우리 모두는 오렌 버핏이 일과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조용한 고독 속에서 읽고 배우는데 할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린 워렌 버핏에게 고향 오마하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성장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보자. 매일매일 오렌 버핏은 아버지가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물론 이야기는 언제나 자유주의자적 관점에서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저녁 즈음이 되면 식탁 위에서 나누는 대화들은 종종 정치적 주제들로 귀결되고 언제나 결론은 이건 인간의 자유를 향상시킬 거야 혹은 이건 인간의 자유를 저하할 거야 중 하나로 마무리됐을 것이다. 여부 없이 오렌 버핏은 아버지의 애국심을 물려받았고 또 아버지에게 정직, 진실함 그리고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는 과거 제 인생 최고의 조언은 아버지에게서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 평판을 잃는 데는 20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신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정치인이었던 하워드 호만 버핏은 1964년 4월 30일에 사망했다. 그의 유언장에 남겨진 유산은 56만 3,292달러였는데 이 중 33만 5천 달러는 버핏 합자회사에 투자되었다. 그의 아내 레일라와 두 딸 도리스, 버티 명의로 신탁 재산을 남겼고 오렌 버핏을 수탁인으로 지정했다. 정서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몇몇 개인 물품들 외에 워렌 버핏 앞으로는 어떠한 재산도 유산으로 남겨지지 않았다. 하워드 버핏은 나는 내 아들 워렌 버핏 앞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겠다. 이는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본인이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워렌 스스로가 본인 앞으로는 더 이상 어떠한 재산도 남기지 말 것을 부탁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록 아버지로부터 많은 금전적 재산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오렌 버핏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은 분명 그보다 큰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었다. 에머스는 당신 자신 외에 그 어떤 것도 당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했다. 신념을 지키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너희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이것이 아버지 하워드 버핏이 아들 워렌 버핏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이었다. 한 번은 워렌 버핏이 과거로 돌아가 역사상 실존했던 누군가를 만나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변했다. 나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노라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성공적인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돈의 감각을 일깨우고 있는 이 책, 오렌 버핏 머니 마인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